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엑스레이 검사. 예. 요거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도 보통 그 위암 검사할 때 많이 하는 게 이 위 엑스레이 검사죠. 혹은 바리움 검사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검사를 하기 전에 뭐 이렇게 아주 좀 텁텁한 뭐 액체를 마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예, 그게 이제 보통 바리움입니다. 이 이제 바리움을 마셔서 그 위의 형태나 점막 등의 그 상태나 변화를 이 엑스레이 사진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. 도중에 또 뭘 하나 더 마시는데 이거는 이제 발포제인데요. 가스를 좀 발포시켜 가지고 위를 이렇게 부풀립니다. 그래서 보통 발포제와 바리움을 마시게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엑스레이 검사를 하죠. 이거는 보통 수술 전에 위암의 상태를 상세하게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서서히 그 내시경 검사가 중심이 되고 있고, 특히 내시경 치료를 할 때는 엑스레이 검사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혹은 바리움 검사를 하는 수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러면 이 검사 방법은 어떠하며 이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부연을 부연을 해보면, 이 엑스레이 선을 투과하지 않고 그 유산 바리움이라는 물질을 함유한 우리 조영제, 그건 엑스레이 찍을 때 잘 나오도록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좀 바리움을 마시는 거니까 그걸 조영제라고 합니다. 그리고 위 속에 가스를 발생시키는 그 발포제를 마셔가지고 공기와 이제 바리움으로 위 속의 세부 모양이나 변화를 찍어내는 검사를 엑스레이 검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대위에 다이는 일본말인데 대위에 이렇게 몸을 돌리거나 누워서 돌리거나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면서 이 검사를 받습니다. 이 암의 범위를 세밀하게 결정하는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이 정밀 검사에서는 그 위관이라고 부르는 얇은 관을 코에서 위속까지 삽입을 하여 공기나 그 조영제의 양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위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위의 모양이나 그 점막 표면의 그 상태뿐만 아니라 위벽의 움직임이나 딱딱함 등의 그 변화 등 이런 것들도 다 관찰할 수가 있고, 암의 유무나 침륜의 그 범위, 두께 등도 일부 진단이 가능합니다. 이 내시경 검사와는 달리 위나 암을 전체적으로 그 진찰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술의 경우는 위의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이것도 검사를 하려면 약간의 그 준비가 필요한데요. 심장병이라든지 고혈압 혹은 그 외에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매일 그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요 검사 시간은 보통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리지만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30분 정도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그 CT 검사. 이게 우리말로는 컴퓨터 단청 촬영 검사라는 것입니다. 이 컴퓨터 토모그래피 뭐 이렇게 또 잘난 척하고 그 영어로 하는 의사들도 있는데요. 다 같은 말입니다. 그냥 CT 혹은 컴퓨터 단청 촬영, 뭐 컴퓨터 토모그래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. 그래서 CT 이 촬영은 그 요드 조영제를 사용하므로, 우리 아까 전에 위 엑스선 찍을 때는 그 바리움 조영제를 사용했잖아요. 여기서는 또 요드 조영제를 사용하므로 신장병이나 천식 혹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사에게 말해줘야 됩니다. 이 요드 조영제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니까요. 이 CT 검사는 그 수일 전에 CT 검사 며칠 전에 또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바리움을 마셨기 때문에 이 바리움이 장 속에 좀 남아 있으면 CT 검사를 할 때 요거
약간 진단의 그 방해를 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CT 검사 며칠 전에는 이 바리움이 배출이 안 되고 자꾸 속이 더부룩하다. 그 엑스레이 바리움 그 검사하고 나면 막 속이 더부룩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이런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한테 얘기를 해가 그 하제 설사약을 먹어서 또 싹 깨끗이 한 다음에 그 CT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CT 검사 전에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분들은 그 본인의 어떤 느낌을 반드시 의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섯 번째로는 양전자 방출 단청 촬영 검사. 이 말이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PET 검사입니다. PET, PET 검사를 양전자 방출 단청 촬영 검사라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PET 검사입니다. 이 PET 검사는 그 어떤 거냐 하면 이 암세포가 단 거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방사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방사성 그 포도당액을 몸에 주사를 해가지고 그 물질이 이상하게 그 암세포 쪽에 많이 붙으니까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볼 때 그 방사선을 거기 지가 조금 이렇게 발광을 하니까요. 요걸 페트를 찍어보면 어디 한 군데 여기다 또 색깔을 넣습니다. 그러면 그쪽으로 여기 만하게 진하게 보이면 여기 암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로 하는 것이 이 페트 검사입니다. 그래서 이 방사성 포도당액을 주사를 해가지고 그 물질이 많이 흡수되는 그 분포를 촬영을 해서 전신의 암세포를 검출하는 것이 페트 검사입니다. 이 상당히 그 성능이 좋죠. 다른 검사에서 전이 및 재발의 진단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보통 하는 검사입니다. 페트 검사. 그리고 끝으로 그 주장 검사 혹은 관장 검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. 이거는 검사 전날에 검사용 식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묽은 식사 이런 거겠죠. 장내를 깨끗이 비우고 항문에서 바리움과 공기를 주입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것을 그 관장 검사 혹은 주장 검사라고 합니다. 이 관장 검사에는 원래 그 대장암의 그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지만 위에 바로 가까운 것을 지나고 있는 대장에 이 위암균이 퍼지지 않았는지 혹은 복막 파종이 없는지 등을 조사할 때 이 관장 검사를 보통 합니다. 이 관장 검사의 이제 수순을 보면요. 우선 검사의 그 방법이나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검사 전날 검사용 식사를 하고 하제 설사약을 복용하여 장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나서 검사를 합니다. 항문으로는 그 바리움과 공기를 주입하고 엑스선 사진,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. 검사 중에 대장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하복부 그 팽만감을 세게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대장 전체를 제대로 조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자세를 바꾸어가면서 촬영을 합니다. 검사의 준비를 보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검사 전날 밤에 그 설사제를 복용합니다. 해서 많이 비우고 또 변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전날에는 관장식이라는 그런 아주 묽은 식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선명하게 그 대장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장내를 깨끗이 비우고 나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용 식사를 하거나 하제를 복용하거나 하는 이런 사전 처치는 다 좋은 상태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시고 충분히 설명을 받기 바랍니다. 이 관장 검사 전에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
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움이 그 대장에 남아서 이 관장 검사를 그 방해하는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관장 검사 그 전날까지 충분하게 바리움이 배출되지 않은 느낌이 들 때는 그 설사제로 추가로 투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에게 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그 관장 검사도 보통 걸리는 시간은 20-30분이면 충분합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이 변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변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신데요. 이 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위암은 거의 대부분 점막에서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이 위벽 속으로 서서히 이렇게 깊게 파고듭니다. 그래서 이 변기라는 것은 어떤 딱 하나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도요. 그래서 이 암의 진행 정도를 그 나타내는 그 어떤 이 우리 기호를 보통 쓰는데요. 뭐 TNM 뭐 이런 방식이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편하게 우선 그 스테이지 혹은 변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변기가 보통 우리 로마자 숫자를 사용해서 1기에는 1기 A, 1기 B, 또 2기에는 2기 A, 2기 B, 3기에는 3기 A, 4기 B, 그리고 전이가 될 경우에는 4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암의 두께가 점막 및 그 점막 하층까지 진행된 것들은 보통 조기 위암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. 두께가 점막 하층을 넘어서 고유 근층보다 깊게 들어간 것을 진행성 위암이라고 부릅니다. 암이 위벽의 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여 깊게 진행되어 보통 전이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. 보통의 경우에 두 가지 기준으로 이 병기를 그 분류를 합니다. 하나는 이 위에 요 암이 점막으로부터 이 장막까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. 요 한 가지 기준이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진행성 암의 경우에 이 전이 여부를 따져가지고 전이가 없다. 전이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로 전이가 되어 있다. 혹은 세 개 내지 6개 정도로 전이가 되어 있다. 7개 이상 전이가 되어 있다. 뭐 이렇게 나머지는 아주 다른 장기에 가서 전이가 되어 있다. 이렇게 그 전이의 유무와 또 전이가 됐다면 그 숫자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이 암의 침륜의 깊이 요런 그 두 가지 기준을 두고 보통 우리가 이 병기를 분류합니다.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1기 A다. 이거는 뭐냐 하면 아직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요 암이 있으면서 이건 T1입니다. 그리고 T1은 튜머 1이라는 뜻이죠. 그 다음에 이건 전이가 없다. 그러면 여기 1기 A에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고요. 뭐 1기 B라는 거는 암 자체는 아직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있지만 거기서 림프절로 한두 개가 전이가 되어 있다. 그러면 이건 1기 B다.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. 이런 거로 예를 들어서 림프절 전이가 되어 있는데 3개 내지 6개 되어 있고 아직 대신에 암 자체의 깊이는 아직 점막층에 있다. 요건 예를 들어서 2기 A. 그리고 뭐 이렇게 2기 B, 3기 A, 3기 B 이렇게 보통 이제 그 분류를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보통 이제 전이가 아주 먼 다른 장기에 뭐 전이가 되어 있다. 이러면 보통 4기로 분류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제시해 주는 그 표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어떤 심도, 그리고 두께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그 위의 벽은 5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점막층, 점막 하층, 근층,
장막 하층, 장막 이렇게 이제 5개로 되어 있는데요. 이 암이 요 위벽에 어느 깊이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이 표시하는 그 말이 요 심도입니다. 그래서 영어의 튜머, 이 종양이라는 그 T자를 따가지고 거기서 T1부터 T4B까지 소위 사기 뭐 이렇게 T1부터 T4B까지 5가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숫자가 커질수록 위암의 진행도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